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절세 효과를 활용한 종신보험 판매 방법,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를 줄이는다. 이 종신보험으로 직접적으로 소득세를 줄이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컨설팅을 통해서 소득세를 줄이면서 나중에 종신보험 계약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의 평균 소득은 월 444만 원 정도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그렇죠. 이 정도의 소득이면 최고 15%의 소득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렇지만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 배당소득 등을 가진 부유층은 최고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자, 2017년 현재 기준으로 소득세율을 살펴보면요. 1200에서 4600까지는 15%, 8800까지는 24%,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5%, 1억 5천에서 5억까지는 38%, 5억 초과하면 4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더 있으니까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44%의 세금을 내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러한 소득세를 최근에 또 고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이제 조만간 나타나겠지만 중간에 소득세율을 좀 더 고소득자에게는 올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주제로 고객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고객이 얼마의 소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버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얘기하면 반드시 따라 붙는 세금 있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높아지죠. 우리가 보통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이자는 소득세 14%, 즉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5.4%를 은행이 먼저 떼죠. 이걸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원천징수를 당한 다음에 세후 수령금을 받으면 끝나요. 하지만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초과된 부분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과세표준급여 소득이 1억이고요. 과세 대상 이자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15.4% 세금을 뗐죠. 약 770만 원 세금을 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은 2천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초과되는 3천만 원은 근로소득 2천만 원 위에 3천이 붙어서 총 1억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죠. 우리가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5% 세율이 적용된다 그랬죠.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3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38.5%의 세금이 적용돼요. 그러면 15.4% 이미 낸 것 빼주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로 더 내야 되죠. 그것이 약 693만 원이나 됩니다. 이걸 추가로 내야 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면 상당히 높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컨설팅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소득을 한 사람에게 집중을 시키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분산을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모든 절세의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 1억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1억, 회사로부터 배당소득도 5천만 원 받으시는 고객이 있어요. 그러면 연간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적용되는 세율이 최대 38%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그러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38% 세금을 내야 되니까 2억 5천이니까 추가되는 1억에 대해서 무려 38%, 지방소득 포함하면 41.8%를 내야 돼요. 그런데 소득이 없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째가 22, 둘째가 20살이다 그러면 이 친구에게 부동산 같은 거, 임대 수익이 나는 부동산을 증여했어요. 그러면 그 증여된 부분에 대한 소득은 자녀께 되죠. 근데 자녀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내는 38%보다는 훨씬 낮은, 예를 들어서 연간 3천만 원의 임대 수익이 자녀한테 발생했다. 그러면 최고 세율을 적용해봤자 15% 정도밖에 세금을 안 내니까 38%하고 15% 차이만큼을 절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절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증여를 했죠. 예, 증여를 해서 예컨대 상가 하나를 첫째 자녀에게, 상가 또 하나를 둘째 자녀에 증여하고 3만 원씩 매년 월세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고객께서 이것을 관리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월세를 재원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사장님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소득은 자녀의 노력으로 받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나올 때 그것은 전액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죠. 그리고 종합과세, 즉 고객이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을 줄이고 자녀의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니까 당연히 소득세 절세 효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 2, 3 세 가지죠. 첫째, 수익이 많이 나는 임대부동산 같은 것을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돈 가지고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아주 좋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은 어떤 분한테 적용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소득세가 높은 고객이어야 관심이 있겠죠? 네, 대체로는 소득세 과세 표준이 8,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 굉장히 관심을 얻을 수 있어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최고 적용세율이 35%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야 되겠죠. 여기에 부동산 임대나 배당 소득 같은 것들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고객한테 활용하시면 더 좋아요. 어쨌든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산을 증여하고 이전해서 그 이전된 소득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우자나 자녀의 수익으로 만들어야 절세가 되니까 그렇죠. 또 하나, 언젠가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원하는 고객. 이런 고객들은 어차피 물려줄 건데 좀 빨리 물려주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고객에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실전에 적용하는 활용 프로세스, 그리고 적용 시 포인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대화의 시작이 되게 중요하죠. 요런 고소득자하고 대화할 때는 최근에 부자 증세 논의와 같은 것들을 주제로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세금에 대해서 고객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 그게 포인트죠. 자, 그리고 나서 관심을 얻었어요. 그러면 고객이 현재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고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는지를 파악합니다. 사례처럼 뭐 2억 5천만 원이 된다, 3억이 된다 그러면 적용세율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고객의 관심을 끌고 얼마나 세금이 많이 내는지를 고객에게 인식시키는 거. 이게 두 번째 단계겠죠. 자, 그 다음에는 소득세를 줄이는 원리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주셔야 돼요. 세금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좋고요. 소득세를 줄이는 첫 번째 원칙은 소득원을 분산하는 거. 이게 포인트니까 꼭 이런 쪽으로 해서 풀어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소득을 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사전증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사전증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죠. 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무엇인가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종신보험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가 있음을 알리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사장님, 요즘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장님께서도 소득세를 상당하게 내시죠? 그러게요. 요즘은 세금 잘 내는 사람이 오히려 봉인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많이 내고 있는데 말이죠. 실제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약 444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최고 15% 수준에 불과하죠.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내는 세금은 그리 크지 않는데요.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을 얻고 있는 부유층은 정말 소득세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2017년 기준 소득세율을 살펴보면
과세 표준 8,800만 원을 초과하면 35%의 세금을,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38%, 5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적용받더라고요.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10% 더 가산되므로 실제 적용세율은 더 높죠. 사장님은 작년에 과세 표준 소득이 얼마셨습니까? 대충 2억 5천만 원 정도는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군요. 근로소득이 2억 5천만 원은 아니실 텐데요. 부동산 임대 수입이나 배당 소득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임대소득하고 배당소득이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세금을 높이는 원흉이 되어버렸어요. 사장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줄이실 필요성이 있으시겠어요. 그야 당연하죠. 제가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있죠. 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아는데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시죠? 소득세를 줄이시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장님께서 과세표준 근로소득이 1억이며 부동산 임대소득도 1억이 있으며 회사로부터 배당소득도 5천만 원 정도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간 소득이 2억 5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은 38%가 됩니다.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억 원에 대해서는 무려 38%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부담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최고 적용세율이 41.8%나 됩니다. 현재 사장님께서는 이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시죠?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소득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아야 소득세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장님께는 소득이 없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있으세요. 그리고 소득이 없는 사모님도 계시고요. 이분들에게 임대 부동산을 각각 증여한다면 이 소득은 고객의 소득에서 빠지게 됩니다. 회사의 주식도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해당 부분만큼 배당 소득도 줄어들게 되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집사람과 아이들이 세금을 내게 되지 않나요? 당연합니다. 소득이 발생했으니 소득세를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도 내셔야 해요. 국민연금이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큰 손해는 아닐 것이고요.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가 문제인데요. 증여받은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낮게 적용될 거예요. 예를 들어 연간 3천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임대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자녀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은 15%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님의 소득이 3천만 원 줄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38%의 세율을 적용받던 소득이 15%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럼 회사 주식도 일부 넘기고 배당을 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주식 지분 증여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렇게 사전 증여를 활용하면 미래의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어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은 금액의 증여는 세율이 낮기 때문에 10년마다 증여를 실시하시면 미래의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어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사전 증여에 따라 증여세는 내셔야 해요. 그렇군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후 한 가지를 더 하시면 좋은데요. 증여한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자녀 명의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시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세요. 일석삼조의 효과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하셨으니 미래의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효과고요. 소득세가 줄어드니 이것이 두 번째 효과죠.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의 수입으로 종신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나중에 받게 될 사망보험금은 자녀의 재산이 되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이를 재원으로 미래에 부족할 수 있는 상속세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효과적인 클로징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핵심은 소득세를 줄이려면 역시 소득원을 분산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고객에게 집중돼 있는 소득을 분산해야 되죠. 분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를 하는 것이고 적절한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는 그 재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얻게 되고 그 수익이 종신보험 납입 금액에 재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서 얼마나 소득세가 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상속세가 얼마나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돈 갖고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거나 자녀가 나중에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설명하면 아주 효과적인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